자,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먹고 싶어 하고 이걸 왜 살려고 하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행동론만 하나의 교재로서도 다뤄지기도 하고, 대학원에서 전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소비자 행동론은 우리 경영학은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도움을 받아서 보통 연구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 행동, 의사결정 과정을 본 표가 이렇게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문제인식 단계,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하고 그 대안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구매 활동을 하고 소위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구매 후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실수를 만약에 구매하는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먹고 싶어서 갔는데 진짜 생각보다는 맛이 없어. 그러면 그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엉망이라는 등 이런 별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에 추천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거 명소들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 소위 그 블로그 내용들이 이제 홍보성 블로그들도 많죠. 그래 이거 자주 경험하다 보면 이거는 홍보성이다, 이거는 진실되다 이런 것도 파악할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한다. 예를 들면은 배가 고프다. 뭘 먹어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인식이에요. 이게 이거 보면 이게 무슨 얘기 이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이제 배가 고프다. 뭘 먹어야 됐다는 것이 내 몸에서 이제 지금 내가 뭘 먹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몸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뭘 먹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운 식당이 있나? 배달 가능한 음식이 뭐지? 여러분들 스마트폰 요새 편리하니까 막 지도도 보고 그죠?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동생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짜장면과 냉면 중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거죠. 항상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한다 그러죠. 오늘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냉면을 먹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평가를 하는 거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지금 더워가지고 그냥 목 갈증도 나고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어 이렇게 꽂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안의 병가인데 그러면 냉면을 전화를 하거나 가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은 실제 행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먹은 다음에 이거 잘 먹었다. 나 참 시원하고 좋은데 아니면 냉면이 이게 생각보다 맛이 없네. 이 집은 엉터리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환류 정보가 돼서 그죠? 피드백이 돼서 또 같은 과정을 좀 반복하게 되겠죠. 이것은 한 예고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소위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외적인 영향,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들이 있는데 아까 문제를 인식을 해서 탐색하고 평가하고 구매 행동, 구매 후 평가 이런 과정에는 이런 요인들이 개입된다는 것이에요. 즉 사회문화적 요인,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가 되겠죠? 문화는 그 집 또는 그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라든가 또는 관습이라든가 태도 또는 사회계층은 재산 정도 잘 사냐 못 사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직업,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준거 집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준거 집단은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지금 속한 사회가 만약에 그 변호사들이다. 아니면 시장 상인이다. 아니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다르겠죠. 그죠?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매일 프랑스 요리만 먹으러 다녀. 그럼 나도 그쪽에 관심이 좀 있겠죠.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나 짜장면을 좋아해. 나도 어렸을 때 짜장면을 많이 먹어봤어. 그죠?
새로운 거 먹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옛날에 길들여진 입맛에 충실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이게 어쩌면 이거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 어떤 음식이냐, 또는 가격이 비싸냐, 싸냐, 그죠? 바로 배달이 되느냐, 우리 가서 먹어야 되느냐, 이 촉진이라는 것은 광고에 얼마큼 노출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죠. 그 다음에 내적 요인, 이거는 나 개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어디 사느냐. 바닷가 근처에 많이 살면은 해산물들을 좋아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산속에 살면은 또 이런 나물용류를 좋아할 수도 있죠. 생활 양식, 그 다음에 개성 등이 영향을 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P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S가 뭐라 그랬죠? 세그멘테이션, 그죠? 자, 그 소위 보세요.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는 시장 세분화, 마케팅 세그멘테이션. 요 지금 보면은 그 연령으로 보면 20, 30대, 40대, 50대, 60대, 3천만 원 이하, 소위 3천에서 5천, 6천, 5천만 원 이상. 뭐 이건 한 예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타겟으로 하겠다. 그죠? 이렇게 이게 시장 세분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시장을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것, 시장 세분화,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이건 한 예입니다. 예. 소위 승용차 시장을 고려해서 한 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 시장을 뭘로 정할 것인가? 지금 여기 이제 중형차나 이게 5천만 원인 차는 이게 뭐 현대나 기아차를 내가 뚫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소위 그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차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STP 전략이라 한다. STP 전략. 자, 제품 포지셔닝.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랬죠. 이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가 풀먼이 여기서 뭐 우리가 재래 그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나오는데 콩나물도 나오고 두부도 나오고 뭐 이래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잘 포장돼서 깨끗하게 포장돼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에 가서 막 줘서 담아서 팔고, 그죠? 그래서 볼품도 별로 없었는데 아주 깨끗한 용기에 포장도 그렇지만 이 문구들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풀무원 하면은 우리가 녹색 시장, 아주 그 농약도 덜 치고 뭐 한 아주 식품이다, 이런 인식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돼 있어요. 각인돼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품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 라고 하는 인식시키는 활동. 예를 들면 폭스바겐의 페이턴. 이 폭스바겐은요 사실 그 독일의 이제 벤츠의 이제 경쟁 기업이기도 한데 여기서 나온 차들이 아우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우디, 벤틀리, 부가티, 포르쉐,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이런 제품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거예요. 폭스바겐만이 아니라. 근데 이 브랜드들 다 달리하니까 람보르기니 하면 최고급 차죠. 우리나라에도 몇 대 있어요, 그죠? 몇 대 있고. 자, 그래서 이 제품에 따라서 각각의 브랜드명을 주고 그거에 따른 포지셔닝을 정해줄 거야. 이건 최고급. 이거는 그 소비자 젊은층이 탈 수 있는 차.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제품 전략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풀무원, 설화수, 에이스 침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침대는 과학이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유한 킴벌리 하면 여러분들 뭐 휴지도 나오고 뭐 하는데 특히 생리대로 유명해져. 생리대로.
일단 이제 마케팅 믹스도 아까 뭐 우리 설명을 했죠. 마케팅 믹스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피를 어떻게 적절히 배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봐. 제품, 가격, 경로가 플레이스라고 했죠. 촉진, 프로모션 이것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홍보해서 판매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해요. 즉 마케팅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그 수익성도 좋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제품 개발서부터 가격 정책,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수출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자, 그다음에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마케팅 활동의 조정 통계, 마케팅 활동이 종료된 후 마케팅 활동이 수행되는 시점에서 조정과 통제를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전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리 통제를. 그러니까 종료된 후에만 하면 좀 늦겠죠, 그죠? 적절한 조정 및 통제는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광고 차원에서는 또 이 광고는 광고 홍보학과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아주 또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광고 홍보가 여러분들 TV에서 그 몇 초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광고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몇 천만 원입니다, 몇 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슈퍼볼 있죠, 미국 풋볼 결승전 게임 때 거기에 준 메인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15초를 광고하는데 물론 광고비가 340억 뭐 이래요. 15초 광고하는데 미국 사람들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보기 때문에 뭐 비싸긴 뭐 말도 못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스포츠 산업이 되는 이유는 이 광고 시장에 광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요. 광고 수입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메이저리그 잘 못 봐요. 걔네들은 유로 채널을 통해서만 광고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메이저리그 같은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알 텐데 메이저리그를 유료 채널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시간에는 못 봅니다, 이제는. 이게 이제 광고비 수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주 한 달 전쯤에 그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크게 우리나라 그 G80이라는 스포츠 유틸리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엄청난 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차만 부서지고 소위 그 마이클 조단은 살아가지고 뉴스도 타고 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그 G80이 광고된 거죠. 그러니까 뭐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원에 들어갈 광고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 사고 때문에 지금 캐나다나 미국 시장에 그 현대차들이 인기가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차가 없어서 못 판다는 정도랍니다.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래서 몇 달씩 기다려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뜻하지 않은 광고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